앞에서는 그 청와대가 지난 4년 동안 그 했던 외교 정책이 그 환상주의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은 지금 실패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미국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미국의 국내 정치는 지금 보면 상당히 좀 혼돈스럽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전번 대통령이 이렇게 활발하게 정치를 하는 적도 없고 그리고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처음에 대단히 셉니다. 아주 씩씩하고 막강한데 아주 그 허약하고 국내적으로 막 혼동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정말 그 특히 중국 정책은 뭐 초당적인 협력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뭐 다를 바가 없네 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교 정책에서 미국이 일치단계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늙고 병약하죠.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은 세계의 최고 강대국인데 미국 힘이 트럼프 대통령 때나 바이든 대통령 때는 뭐 줄어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세계 최대의 그 민주국가인데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세계 최고의 최대의 민주국가의 대통령 맞나?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s he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자유로운 세상,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맞아? 라고 의문을 하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그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세계의 독재자들이 지금 미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조롱하는 것 같고 푸틴도 그렇고 있고 뭐 김정은이도 이렇게 시큰둥하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롱하며 대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전직 대통령이 지금처럼 그 행동이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다. 신문에도 뭐 상당히 자주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정상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지만은 그 4월 21일 날 지난주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그 2021년에 전략 경쟁 법안이라는 그 아주 놀라운 법안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본회의 그 100명 상원 의원이 100명이죠. 100명 전체가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법률안으로 만들 예정인데 이건 뭐 거의 확정적으로 법률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 상정되는데 21대 1로 압도적인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완전히 미국 국회 전체가 덤벼드는 미국 국회라면은 뭡니까? 미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그 구조적인 경쟁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 미중 경쟁은 구조적인 경쟁이다. 어떤 뭐 대통령끼리 뭐 시진핑, 바이든, 트럼프 이런 그 개인 퍼스널리티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싸움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미국이 사사건건 정치가들이 서로 싸우는데 중국 문제에 대해서만은 너무나도 단결을 잘한다라는 그 사실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나일이라는 건 좀 많이 나이가 많고 뭐 노약하고 병약하고 정신적으로 쇠약하다는 걸 시나일이라고 그러죠. 시나일 앤드 피블, 허약하다, 늙고 허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리더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뉴스맥스라는 그 우파죠, 보수파 그 TV에서는 의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지나가고 그걸 글로 찾아보려고 구글에 들어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신건강상 앞으로 1년 이상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언급조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주류 언론이 뭐 그렇지 않다. 바이든은 건강해. 라는 그 기사를 하나 냈는데 그 기사도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사가 약간 좀 황급히 만들어서 그런지 에러를 범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4월 22일, 23일 날 이제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전 세계 40개국 정상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후변화 정상회의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는 저 사람들처럼 열렬하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말이죠. 한 30, 40년 전에는
그 기후변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구가 식을 것 같아서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구가 냉각화되고 있다. 그러다가 70년대 후반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또 이제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뜨겁다, 차갑다를 빼고 기후가 변한다는 것이 문제다 해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0개 정상이 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그 이제 컴퓨터 화면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TV 화면 같은 앞에서 상대방을 보고 하니까 상대방은 뭐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혼자 쓰고 있습니다.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데 바이든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푸틴이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라고 얘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작은 사진은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다 이렇게 그 뭐 화면에 떠 있습니다. 뭐 줌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얘기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큰 화면으로 차지하게 되는데, 저 그림에서 뭐가 또 의심인자라고 나오면은 보통 그 다른 나라 그 정상들은 자기 옆에 그 깃발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다 있는데 바이든은 마스크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그 성조기가 없어요. 깃발도 안 갖다 놓고 하느냐는 이런 식으로 미국의 그 네티즌들이 이제 저런 걸 잡아내고 시비를 걸면서 이제 바이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미국 언론이 바이든은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MBC 뉴스에 나온 겁니다. Joe Biden releases medical assessment described as healthy, vigorous. 바이든이 건강 평가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는 건강하고 vigorous, 활발하다, 뭐 힘이 넘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게 써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케빈 오코너라는 의사가 77세인 바이든은 건강하고 약해진다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다. 예, 여러분 그 건강 이런 거 병원 같은 데 가거나 약방 가면은 몇 년 몇 개월까지 다 쓰죠. 만으로 몇 년 몇 개월까지 쓰는데 바이든이 77세인 대통령이 건강하고 약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2021년 4월 21일 방송한 내용인데 2021년 4월 21일이면은 정확하게 78세 5개월입니다. 78세 5개월을 77세인 바이든은 건강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급히 생각 없이 그냥 급급해서 무엇인가에 그렇게 내보낸 기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는 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총기를 휴대하지 못해. 미국 사람들이 총이 너무 많죠. 미국에 총이 뭐 3억 자루가 있다는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제 그래서 하도 살인 사건이 많이 나니까 그것을 못 가지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는데 뭐 많은 주가 반대하지만은 바로 4월 24일 날 몬태나주가 좀 미국 뭐 아주 그 캐나다랑 붙어 있는 미국 꼭대기에 있는 주입니다. 가보면은 사람들 별로 안 살고 대단히 썰렁하고 공룡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주예요. 사실 그 공룡뼈가 제일 많이 발견되는 주이기도 한데 그 몬태나주의 주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연방정부가 몬태나주 사람들이 총기 소유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몬태나는 연방정부에 관계없이 총을 소유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덤벼튼 것이죠. 새로운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혹은 어떤 새로운 해석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몬태나주는 연방정부와 관계없이 총을 소유하겠다. 뭐 그것 외에도 미국 각 주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는 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일들이 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메리코파 카운티라고, 메리코파 카운티는 피닉스라는 대도시가 있는 그런 군입니다. 애리조나주의 그 한 군인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 공화당 의회가 지난 11월에 했던 대통령 선거 그거 다시 검표를 해봐라는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검표 결정이 나오자마자 미국 민주당이 놀래가지고 73명의 변호인단을 그 피닉스로 급파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섰다가
다시 이제 이 신문 나온 것이 미국 시간으로 4월 27일인데 4월 27일 현재 다시 검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지금은 그 표를 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표를 얼마나 자세히 세고 있는지 그 테이블마다 사람이 몇 명씩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직접 이제 현지 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파란색 빛이 나는데 이렇게 종이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종이가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걸 다 살피는 과정 같아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애리조나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카운티입니다. 애리조나주 전체에서 이제 트럼프가 몇 표 차이로 졌냐면은 1457표 차이로 트럼프가 졌습니다. 바이든이 얻은 표가 167만 2143표, 그리고 트럼프가 얻은 표가 166만 1686표. 정말 조금 차이로 졌죠. 1457표로 졌는데 그 메리코파 카운티 피닉스가 있는, 여러분 지도 보시겠습니다. 그 피닉스가 있는 곳에서 4만여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공화당원들이 여기 다시 쉬어봐야 돼. 이거 확실히 부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시 검표를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검표가 진행 중인데 만약 이제 이거 다 하면 한 2달 걸린답니다. 2달 후에 보니까 트럼프가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이겼다. 이 부정이 분명히 있었던 거야.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현재 모르는데 만약 그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위스콘신, 조지아, 그리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다 새로 하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이 아직도 안 끝난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제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atch Live, Arizona Elections Audit, Audit가 이제 뭐 검사하다, 검표하다 그런 뜻인데 지금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그 208만 표라고 그럽니다. 다 해서 208만 표를 다시 세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그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뭐 참 의심할 만도 한 그런 증거들입니다. 작년 10월 바로 그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유세가 있었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바로 애리조나 어디에선가 트럼프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 벌떼처럼 까뜩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졌단 말이냐? 라고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미국의 그 뭐 여러 그 SNS를 보면은 저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사람이 잔뜩 있었고 바이든은 텅텅 비었는데 트럼프는 7,400만 표를 얻었고 바이든은 8,100만 표를 얻었다. 트럼프는 2,497개 군에서 이겼는데 바이든은 477개 군에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도 우리가 왜 졌니 하는 이런 불만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예, 애리조나주가 이제 특히 그 공화당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2년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그 이후에 17번의 선거에서 공화당이 단 한 번밖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주죠. 1996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겼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정말 그 40몇 년 만에 공화당이 민주당한테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클린턴 승리 이후에 2020년, 그러니까 24년 만에 다시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거 우리가 작년 선거했을 때 그 풍경을 봤을 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라고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의심을 갖는 것이죠. 뭐 여기 뭐 사진이 좀 뿌였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그 테이블을 몇백 개를 놓고 거기마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저렇게 그 전부 다 유니폼을 맞춰 입고 뭐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그 파란 색깔 불빛 나는 거 거기다 이렇게 종이를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테스트해서 보고 있는 동영상을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연방 지원을 받는 과학자 500명 이상이 미국의 적국들과 금전적인 연계를 갖고 있다. 예. 미국의 과학자 500명이 중국에 일을 해주고 있다 하는 그 기사가 조금 났는데 이제 중국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이건 뉴욕에서 그 데모한 사진이 나오는데 그 파룬궁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 뭐 한국에도 자주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법륜공 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뭐 기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몸 천천히. 그 미국 사람들은 파룬궁, 우리말로 법륜공 하는 사람들을 슬로우 댄서라고 그럽니다. 천천히 춤추는 사람들. 그런데 파룬궁이 1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1억이 넘으니까 중국은 저 세력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지금 뉴욕에 사는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그 파룬궁을 지지하고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데모를 하는데 사진 수십 장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야 이것은 그 내용이 심각하다라는 사진 몇 장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구호를 앞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밑에 썼죠. China's new era begins when CCP ends. 중공당이 끝나는 날 새로운 중국이 시작된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 섬뜩한 그런 구호를 들고 미국에서 데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Quit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 거기서 떠나라. 그 뒤에는 퇴출 중공 악당, 해체 중공 악당, 중공의 아주 나쁜 정당에서부터 퇴출하거나 해체하라라는 이런 그 섬뜩한 구호를 들고 뭐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데모한 겁니다. 꼬마들이 들고 나온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CCP is trying to destroy America. 중국 공산당은 지금 미국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당히 그 전투적인 그런 구호들을 들은 데모가 지금 최근에 뭐 4월 18일인가 그래요. 그 미국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플러싱이라고 여기 그 한국 사람도 많이 사는 데인데 거기에서 그 큰 데모가 있었다는 사진이 그 신문에 이제 많이 게재가 된 것을 그 중에서 제가 몇 개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미국 하원에서 북경의 홍콩 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House passes resolution condemning Beijing's ongoing suppression in Hong Kong. 홍콩 문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하원에 낸시 펠로시라는 그 뭐 많은 사람들이 낸시 펠로시를 비난하고 그리고 또 저 사람 너무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친중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 말이 We are determined to hold China accountable. 중국이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데 우리는 결연하다. 우리는 정말 결연코 중국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이니까 지난주일쯤 되죠. 미국의 코스트가드쉽이죠. 코스트가드 뭡니까? 연안을 경비하는 함정이죠. 그 연안을 경비하는 함정이 구암섬에 또 왔습니다. 구암섬에 온 이유가 중국의 못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중국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 군함이 아니라 미국의 연안 경비정이 왔다. 저 연안 경비정이 서해바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여기까지가 우리 해안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은 매일 그러죠. 여기 우리 앞바다인데 너넨 왜 여기까지 와서 야단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연안 경비정을 보낸 것은 여기까지가 우리 연안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중국한테 줄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사실은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사진들 관심 있는 사람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중국의 항공모함이 가는데 중국의 항공모함을 미국 군함의 그 장교들이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장교들이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아주 긴장 상황이 아니라 발까지 그 배 위에다 이렇게 딱 올리고 걸터 앉아가지고 여러분 군함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함장 자리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럼 함장이 저 자리에서 망원경도 보고 뭐 이러는 자리인데 거기에 발을 탁 걸쳐놓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저게 말이죠. 원래 그 항공모함이 가면은 그 옆에 그 배들이 따라가죠. 항공모함을 그 호위하는 배들이. 그래서 그것을 항모 전단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국의 항모 전단이 가는데 미국 구축함이 한 채 거의 껴가지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저걸 이제 며칠 전에 했는데 오늘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 세계일보에 난 건데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쯤이야 미국 해군 또 대놓고 중국군을 우롱하였다. 예, 중국군 항모 전단 사이에 껴서 들어가서 상당히 그 위험한 행동인데 그렇게 지금 했는데 이 배가 그 인공위성에서 봐가지고 어느 배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뭐 머시든함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머시든함은 뭐 자유의 항해 작전 같은 걸 자주 해가지고 저희 그 뭐 강의에서 여러 번 소개했던 그런 군함인데 지금 그 군함이 뭐 중국배 한 가운데서 중국배 바로 옆에서 그리고 중국이 그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 뭐 여러분들 혹시 동영상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중국 해군 함재기가 저쪽 량오닝 하면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내리는 걸 보고 미군 병사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장면까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뭐 바로 그 눈앞에서 그 중국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뭐 여기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건데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미국의 전략 경쟁법, 그러니까 중국하고 지금 싸운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하고 모든 면에서 다 싸우겠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돈 얼마 갖다 내고 이걸 위해서는 돈 얼마 쓰고 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다 보면은 280페이지나 되는 아주 긴 법안인데 이거를 지금 상원 외교분과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서로 읽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21대 1로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100명짜리 전체 상원에다가 이제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저건 뭐 100% 법률안으로 통과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다 이 배분이 되고 그 돈 가지고 중국을 막는데 이제 쓰여지게 되겠죠. 그것을 만든 사람이 로버트 메넨데즈라는 그 민주당 하원의원입니다. 뉴저지. 그리고 같이 한 사람이 제임스 리쉬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저 사람은 아이다호 출신인데 요 두 사람이 같이 쓴 겁니다. 두 사람이 아주 그 초당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제목이 중공 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한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address issue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공 문제를 다루는 그런 법안 해가지고 아주 방대합니다. 별 내용이 다 있어요. 이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중국계인 것 같아요. The Diplomat이라는 잡지에 사라 휴라는 그 여자 기자가 썼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이 왜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도 몇 가지 의미가 있어서 한번 제가 그 소개를 할 텐데 지금 미국 상원이 Strategic Competition Act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미국과 중국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그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전략경쟁법의 대체적인 요지는 중국은 협상이 가능하지 못한 족국이라고 미국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말로 안 되는 나라가 있고 말로 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는 미국 의회는 중국을 그냥 영어로 읽겠습니다. China is an adversary that cannot be negotiated with. 협상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적국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 기술, 군사안보 뭐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법안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은 US lawmakers intensify bipartisan effort to counter China.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노력을 증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안 280페이지가 되는 법안의 첫 페이지 사진을 뭐 제가 한번 카피를 해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그 나온 내용들이 이제 지금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면은 돈 얘기입니다. 근데 요 법안 외에 Endless Frontier Act, 끊임없는 프론티어가 전선이죠. 끊임없는 전선 법안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프론티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기술. 뭐 기술 발달해서 이긴 나라가 결국은 21세기의 승자가 되겠죠. 지금 미국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5G를 건너뛰어서 6G로 그냥 가버리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향후 1,0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중국을 기술적으로 앞서겠다. 그리고 뭐 기초 및 고등과학 기술을 연구하겠다. 새로운 기술 허브를 만드는데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뭐 별 돈 쓰는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 분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하게 분열된 미국 의회에서 중국을 강하게 다루자는 견해는 몇 안 되는 초당적 일치가 가능한 주제다. 사사건건 다 싸워요. 그렇지만 중국을 험하게 대해야 됩니다. 중국을 막아야 됩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원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미국이 거의 모든 차원, 뭐 어떤 특별한 차원이 아닙니다. 뭐 무역 하나가 아니고 기술 하나가 아니고 군사 한쪽이 아니에요. 문화 뭐 아주 전반적인 모든 차원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 첫 번째 법안이 그 스트래티직 컴피티션 액트가 될 거다. 중국은 물론 이 법안에 아주 뭐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이 법안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옳고 그름을 혼동하고 있는 가운데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리고 중국 위협론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크게 소리 지르고 있고 중국과의 전면 대결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내정에 지대한 간섭을 하고 있으며 냉전과 제로섬 게임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 아주 나쁜 법안이다. 라고 중국에서는 이제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국제 정치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다른 모든 그 사안들에는 여야가 있다. 그렇지만은 국가안보에 어떻게 여야가 있느냐.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국내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지만은 많은 데서 이제 이 저항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정책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이 이제 완전히 그 단합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국이 대통령이 계속 바뀌더라도 그 스타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항상 그 대전략적 목표는 언제라도 다르지 않았다 했는데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친중이다 뭐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 4월 하순에 미국 의회에서 특히 이제 상원에서 저런 법안이 그 전략 경쟁 법안, 중국과의 전략 경쟁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론, 그 미국 같은 나라 정치적으로는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지만은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것은 또 이번에도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쟁과 국제정치 23회 강의를 이번 주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